세상은 변해도 왜 사람은 안 변할까? 그 세 번째 이야기. 여러분, 쇼펜하우어, 니체, 그리고 붓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네, 전혀 다른 시대, 다른 대륙에서 살았던 세 사람. 하지만 놀랍게도 이 셋은 모두 고통을 얘기하는 철학자였어요. 조금 다르죠? 보통은 성공, 행복, 열정 같은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존경받기 쉬운데 이 사람들은 정반대였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죠. 인간의 본질은 결핍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괴롭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남겼죠. 삶은 고통이다. 고통은 인간 존재의 핵심이다. 니체는요. 고통은 축복이다. 당신을 죽이지 않는 고통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그리고 붓다. 그는 더 대담했어요. 삶이란 곧 고통이다. 그냥 고생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얘기하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감정. 바로 고통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본질과 마음의 울림을 전하며 일상의 지혜를 얘기하는 매일의 현자 씨입니다. 오늘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감정. 하지만 그 안에 깊은 성장이 숨어 있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세상이 변하면 인간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세상이 빨라지고 편리해지고 스마트해져도 우리는 여전히 상처받고 외로워하고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왜일까요? 그건 고통이 단순한 불편함이나 실패가 아니라 우리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누군가를 사랑했고 무언가를 간절히 바랐다는 뜻이죠. AI가 아무리 발전하고 기술이 우리 손끝을 대신해줘도 기술은 삶을 편하게 해줬지만 마음을 편하게 해주진 못했죠.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해서 은행 업무도 집에서 끝내고 직접 장보기도 필요 없고 심지어 감정조차 챗봇이 달래주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누군가는 울고 있어요. 왜냐고요? 그 고통은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니까요. 그러니 고통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고통 안에서 나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쇼펜하우어도 니체도 붓다도 이 한 가지를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고통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들여다보아야 할 창문이라고요. 그리고 그 창문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그리고 이 삶의 진짜 의미를 비로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고통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죠. 고통은 인간 존재의 본질이다. 쾌락은 잠깐이지만 고통은 본래적이다. 그가 말한 고통은 단지 아프고 괴로운 감정이 아니었어요.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이자 우리가 자기 자신을 가장 깊이 들여다보게 되는 틈이었죠. 니체는 더 급진적이에요. 당신을 죽이지 못한 고통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 익숙하시죠?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렇습니다. 고통은 성장의 반대말이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반복하는 고통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넘어설 수 있다. 붓다는 또 다릅니다. 그는 사성제라는 가르침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삶은 고통이고 고통에는 원인이 있으며 그 고통은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다. 붓다의 고통은 단순히 괴로움이 아니에요. 집착, 욕망,
이루어지지 않는 기대에서 오는 마음의 갈증 같은 것들이죠. 붓다는 말합니다. 그 갈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평화로워질 수 있다. 결국 세 현자 모두 고통을 악이 아니라 마주쳐야 할 진실로 봤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걸 피하려고만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은 방황 속에 빠지게 되죠. 하지만 그 고통을 내 안에 스승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조금씩 삶의 깊이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최근 겪은 고통, 그 안에서 무엇을 느꼈나요? 혹시 그 고통이 당신에게 꼭 필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준 적은 없었나요? 지금 이 삶, 이 관계, 이 선택이 정말 나다운가? 이런 질문이요. 결국 철학자들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이야말로 인간이 스스로를 다시 구성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기회라고요. 자, 이제 철학자들의 말에서 현실 속 사람들의 이야기로 잠시 눈을 돌려볼게요. 먼저 오프라 윈프리,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이죠. 하지만 그녀의 시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어릴 적 극심한 가난과 가정폭력, 그리고 9살 때의 성폭행, 그토록 깊은 상처를 안고도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고통을 피해 도망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냈고 그 의미가 나를 움직였어요. 그녀의 상처는 말 그대로 수백만 사람을 위로하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많은 이들이 인생의 정신적 스승이라 부르는 빅터 프랭클,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저자이기도 하지요.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그는 깨달아요. 고통 속에도 삶의 의미는 존재한다. 그리고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그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그의 말 기억하세요?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그 상황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 그리고 프랑스 철학자 알랭 드 보통도 이렇게 말했죠. 상처는 우리가 진짜로 성장하기 시작한 순간을 기억하게 해준다. 그래요. 우리는 모두 상처를 안고 살아가요.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꺼내기 힘든 이야기 하나쯤은 있잖아요. 하지만 그 상처를 평생 숨기고 살 수도 있고, 그걸 통해 더 깊은 내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서도 슬픔이라는 감정이 버려지지 않잖아요. 슬픔은 결국 다른 사람과 진짜로 연결되는 감정이거든요. 그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말로, 글로, 눈물로 꺼내놓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치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 묻고 싶어요. 당신이 지난 시간 동안 겪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당신에게 어떤 성찰을 남겼나요? 그 아픔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나요? 혹시 그 상처 덕분에 누군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적은 없었나요? 결국 우리 모두는 고통을 통해 연결되고 성찰을 통해 성장하는 존재 아닐까요? 그런데요, 이런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서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다시 일어설까?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리질리언스라고 하죠. 고통을 견디는 힘이 아니라 고통 이후에 되돌아보는 힘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숙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그저 고통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통이 삶의 방향을 바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가 가장 밝은 깨달음을 가져다 줬다고요. 심리학자 수전 데이빗은 이렇게 말하죠.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용감하게 마주할 때 변화는 시작된다.
우리는 자주 감정을 숨기고 무심한 척하고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지금 나는 아프다. 이 감정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 고통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세우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고통은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나를 몰랐을 것이고 지금의 내가 되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혹시 지금 당신도 그런 어둠 속에 있다면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도 당신 안에서 성숙이라는 이름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을 진짜 선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거창한 데 있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작고 소박한 일상 속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가장 추천하는 건 감정일기를 써보는 겁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슬펐던 점, 배운 점, 그리고 놓치고 싶지 않은 감정을 딱 3줄로 적어보는 거죠. 오늘은 외로웠지만 그 덕분에 내 마음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런 짧은 문장이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성찰의 창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상처를 관찰하는 법입니다. 힘들었던 기억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때의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보는 거예요.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지. 하지만 잘 견뎠고 여기까지 왔어.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 기억을 다시 해석해보는 순간 바로 거기가 성찰의 시작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바꿔보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가 아니라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바꿨을까? 로 말이에요. 질문이 바뀌면 해석도 의미도 그리고 삶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껴안으며 우리는 조금씩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찰은 거창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건 상처난 마음을 꿰매는 작고 조용한 손길이에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언젠가 당신 안에 피어날 지혜의 씨앗이 됩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나고 나면 우리는 그 시간을 선물이라 부르게 되니까요. 우린 모두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진짜 강해지는 순간은 그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오죠. 고통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더 단단해지는 삶. 그게 바로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당신 안에 그 상처를 잠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이 아픔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감정은 무엇인가요? 그 감정에 어떤 의미를 붙여주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오늘의 성찰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더불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고통을 껴안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이곳은 매일의 현자씨입니다. 감사합니다.